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쉬운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살펴볼 겁니다. 두 획의 마지막 부수는 again, 또 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이 우자의 부수를 갖는 대표적인 한자는 친구라는 의미의 우자, 미치다, 이건 정신 나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치다라는 의미의 급자, 반대하다의 반자, 같다, 취하다 할 때의 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친구, 우리나라 순수말로 벗이라고 그러죠. 친구는 한자하고 벗이라는 의미의 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자는 가로 긋고 삐친 다음에 또 우자 부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친구, 벗이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친구 또는 벗이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우자 중에서 이제 벗이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게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낯선 말은 아닙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 간의 돈독한 사이를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을 우호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그 상대방한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우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애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친구 간의 애정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실제는 이 우정과 우애는 같은 말이죠. 출신이. 그러나 우정은 원래대로 그냥 친구 간의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데 반해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고 동기, 즉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돈독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마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불알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옷까지 다 벗고 놀던 그런 시절의 친구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친구라는 뜻이죠. 이 원래의 의미는 이 죽이 대나무라는 뜻이고 이게 말이란 뜻이거든요.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 함께 놀던 친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나무로 말을 만든다는 것은 진짜 말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대나무 막대기를 말처럼 타고 둘 또는 여러 명이 그 놀이를 하던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학우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전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지금은 같은 부대에 근무한 사람 또는 같은 소대 내지 중대에 이제 그 근무한 사람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계상 친근한 나라를 뜻하는데, 여기서 우방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친근한 관계라는 의미를 떠나서 군사동맹을 원래는 전제로 한 외교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사이가 좋은 관계에 있는 국가도 우방이라고 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게 우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과 그 외교 관계도 맺고 또 무역 거래도 하죠. 그러나 우방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6.25라는 한국 전쟁의 그 주축 멤버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우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방에서 파견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군처럼 싸우는 군을 우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우군을 꼭 우방에서 그 파견한 군대뿐만이 아니고 아군이라는 의미로도 확대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군은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지만 우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군대와 똑같은 전투를 또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도시 지역의 특정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를 향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향후회 그러면은 이제 전라도 지역을 고향으로 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경 향후이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또는 제안양 향후이다 그럼 안양에 있는 그런 뜻이고, 사후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여기서 친목은 단순한 그냥 친목뿐만이 아니고 애경사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일까지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노조가 발달하면서 사후에는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이제 그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동자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할 때의 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해서 삐쳐 올리고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왼쪽 이것은 원래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손으로 쓸 때는 달월자 쓸 때처럼 이렇게 휘었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다라는 의미의 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하다는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창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원래 이게 창자가 창문이란 뜻이거든요. 창문을 함께 썼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같은 공부를 한 사람을 원래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학으로 말하면 학과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동창은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의미. 이게 동문이 이게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교문을 함께 썼다는 뜻이니까 동문이라는 의미로 동창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면 동문은 같은 학교를 나온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동창은 같은 학교를 나온 모든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학번, 그러니까 입학 연도가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요 동창은 조금 범위가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는 원래 동거가 원칙인 거죠.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은 조건에서 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쌍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형, 동생, 언니, 동생 사이를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동생 그러면은 성이 같은 동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얘가 내 동생이야 라고 할 때는 남동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자가 성이 다른 동생을 얘기하면 얜 여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그냥 동생 그럼 여자 동생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남동생 그럼 남자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동생은 뭐 굳이 이 성적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말이다. 동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시기 또는 같은 시대, 더 이제 디테일하게는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당시 딱 그때 해서 같은 시점이라는 의미는 이 시점이 좀 범위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역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벤처 기업의 대표를 맡으면서 또 그와 함께 기술학교의 교수, 현장 교수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를 이제 우리가 동시에 뭐뭐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점유권이라든지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부여된 것을 우리가 공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우물,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혼자 쓰는 우물이 아니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갈 때, 여행을 할 때 함께 수반해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이 동행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조금 의미가 확대돼서 꼭 여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함께 한다든지 또는 노선을 어떤 그 정치적인 노선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동행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동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도 같은 의견을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좀 확대돼서 어떤 수행권에 대해서 상사
입장에서 승인하다, 해도 좋다 라는 의미를 표할 수도 있다. 동포라고 하는 것은 해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국민이라기보다는 민족에 더 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륙자를 보겠는데요. 맨 앞에 쓰이면 당연히 륙이 아니고 육이라고 읽죠. 그래서 육 또는 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을 찍고 괄호, 그 다음에 8팔자를 써주면 여섯이라고 하는 또는 여섯 번째라고 하는 육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륙 또는 육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그러면 이 뒤에 시기를 나타내는 말을 바꿔 쓸 수 있죠. 뭐 6일 이러면은 여섯째 날이란 뜻이고 6월 그러면 여섯째 달이란 뜻이죠. 또는 6년 그러면은 여섯 번째 해라는 뜻이죠. 60 그럼 이 뒤에 숫자 단위를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60은 60이지만 600 그러면은 600가 되는 거고 6000 그러면 6000가 되는 거죠.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조리 있게 할 때 어떤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해서 앞 글자가 W로 시작하는 5개와 H로 시작하는 1개를 포함시켜서 총 6가지를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서 문장을 작성 또는 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엇,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이제 요 H가 how, 어떻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what, when, where, who,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why, 왜, 그리고 요게 how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가 된다. 5장6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체 내부에 있는 모든 장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5장이라고 하면 간, 심장, 비장, 폐, 콩팥 이것을 이제 우리가 5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6부는 소화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그리고 이제 그 콩팥류의 방광은 원래 소화기관이 아니죠. 요 방광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6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6번째 감각기관이란 뜻이에요. 원래 육감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건 5감만 있죠. 예를 들어서 시각, 후각, 촉각, 청각, 그리고 미각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합쳐서 6가지 감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6가지 감각이 뭐냐? 이거는 바로 감. 이걸 과학적으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이라고 하는 거,
특히 한국인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딱 보고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좋은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런 것을 우리가 육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굳이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직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6.25 동란, 그러면은 요 동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국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내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리안 월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지만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외교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코리안 월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6.25 동란은 내란이지 전쟁이 아니에요. 36개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 병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육도삼약이라든지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병법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6개라는 병법서가 있죠. 36개는 1, 2, 3, 4, 5, 6 해서 36가지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36번째 계략은 이두저도 안 되면 도망가라 라는, 그래서 36개는 주행랑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육대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지구를 5개의 바다, 대양과 6개의 대륙으로 보는 얘기죠. 해서 이 주가 대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육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면이 6개인 도형이니까 이건 결국은 입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육면체죠. 육젓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김치에는 이제 발효가 돼야 제대로 된 김치가 되죠. 이 발효를 위해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요 젓이죠. 젓인데 젓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중에서 6월 달에 잡아서 담은 새우젓을 육젓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젓이 가장 통통하고 맛이 좋다. 물론 이제 오젓이나 추젓이 더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단어 조성 원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용법이라든지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